해석의 날개를 달아주는 구문 독해 29번째 시간, 바로 대절입니다. 문장에서 대절은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절들을 문장에서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대절에 대한 이론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대시라는 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역할이 다양한 대절을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빠르게 구별할 수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에 배웠던 이 세 가지를 문장에 적용,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hat은 문장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that은 저를 이끌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이끌기도 해요. 저를 이끌지 않을 때와 이끌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주어 동사를 구별하시면 돼요.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밖에 없다. 그럴 경우는 저를 이끌지 않는 역할로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장에서 that이 저를 이끈다 라고 한다면 주어 동사가 각각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개수를 보고 이 that이 문장에서 저를 이끈다, 이끌고 있지 않다를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저를 이끌지 않을 때는요.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I like that. 나 저거 좋아. I like that car.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사일 때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o처럼 너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at good. 그렇게나 좋아?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를 이끌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that이 저를 이끌 때는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절을 이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절. 그 말은 그러면 영어에서 모든 절을 다 이끄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that은 영어의 모든 절을 이끌어요. 원래 영어에서 절의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런데 이 that이 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절로 사용될 때는 그럼 that절은 어느 자리?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사용돼요. that으로 시작된 명사절은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절 자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 that은 불가능. 형용사절은 당연히 명사를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형용사절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명사를 수식을 해요. 그런데 얘는 사람, 사물 둘 다 수식하죠. 그래서 형용사절 같은 경우는 이끄는 관계사에 따라 수식하는 명사가 달라요. who는 사람, which는 사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that은 사람, 사물 다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부사절로 함께 사용이 될 때는 누구 함께 사용이 되냐? 바로 so 또는 such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o와 함께 사용되고 such와 함께 사용될 때만 이 that이 부사절로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되게 다양하다고 했는데 문장에서 얘네들이 명사절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형용사절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부사절로 사용된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그 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부사절을 구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절을 이끄는 that과 함께 사용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 so나 또는 such가 함께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at 앞에 바로 앞은 아니겠지만 앞에 부분에 so나 such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that 앞에 부분에 주절 부분에 so나 such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부사절로 사용이 된 거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사절로 사용된 게 아니야.
that 앞에 쏘나 서치가 없었어. 그러면 명사절 또는 형용사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네,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역할,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식어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구별하시면 돼요. 명사절로 쓰일 때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장에서 없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필수 자리에 와야 되고요. 형용사절은 반면에 명사와 함께 사용돼서 이렇게 수식어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형용사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부사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다. 그래서 쏘나 서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을 구별하는 건데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구별하는 건 뼈대인지 수식어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 절 덩어리 자체가 이 대절 덩어리 자체가 뼈대인지 수식어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명사절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역할에 따라 해석하시면 돼요. 즉 자리에 따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어 자리에 나왔다면 주어가, 목적어가 나면 목적어를, 그리고 보어 자리에 나왔다면 주어를 보완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나올 때는 한국말로 딱 떨어지지 않지만 보통 주어가, 보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참고로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절로 사용이 될 때는요. 형용사절로 사용이 될 때는요. 얘가 수식하는 그 명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형용사절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걔가 수식하는 명사를 나중에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 같은 경우 대절이 사용될 때는 반드시 힌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힌트가 뭐였죠? 네, 바로 so하고 such였어요. 그래서 so하고 such 함께 사용된 이 대절은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so 뒤에 온 형용사, 부사, 그리고 such 뒤에 나온 명사 함께 해석이 되는데요. 이 so하고 such가 함께 사용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바로 원인이 되고 대절 이유가 결과가 돼요. 그래서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명사 해서 대절 이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사절로 사용될 때는 so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 명사 찾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절이 바로 결과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우리가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대절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이 문장에서 사용된 대절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대절이니까 일단 절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표시해보고요.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역할할 때 구별했던 힌트 있죠? 가장 먼저 부사절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에 so나 또는 such가 보이지 않죠? 그럼 부사절은 아니에요. 그러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명사절이라는 건 뼈대고 형용사절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절의 크게 구조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덩어리씩으로 볼게요. they가 주어, 문장에 주어 자리 사용이 됐죠. prefer 동사, 투부정사 to부터 컴마까지 얘가 바로 목적어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투부정사를 선호한다는 뜻이죠. and 다시 접속사 나와서 다시 주어, dislike 동사, 그리고 overly 얘는 부사로서 structured 바로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고요. 형용사인 structure는 명사인 environment 바로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overly부터 environment까지 하나로 묶어주고 얘를 목적어로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 과학의 구조적인 환경을 싫어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문장에 보면 뼈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지금 뼈대가 다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이겠죠? 이 대절은 명사 수식한다고 했는데 누구 수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면 역할에 따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형용사절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형용사절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식하는 명사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도전에 딱 정해진 반응을 요구하는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절 안에 동사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목적어 사용됐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에 딱 정해진 반응을 필요로 요구하는 환경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해보면 역할에 따라 역할에 맞춰서 그들이 주어니까 주어답게 선호합니다. 뭘 선호해요? 이것을 그들의 스스로의 어떤 박자에 맞춰 행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어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 목적어? 과도하게 구조적인 환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대절 도전에 정해진 반응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환경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양한 대절을 연습하게 될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대절을 찾으시고 그리고 절의 시작과 끝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우리 구별하는 그 팁으로 역할 구별하시고 역할에 따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You guys ready? 준비되셨나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